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득이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돼 있었던 양당 대표 회담이 연기된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 탓이죠.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저희가 약속했던 저와의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양당 대표는 회담은 결국 이 생방송 실갱이도 아니고 의제에 대한 이견도 아니고 이 대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군요. 뭐 다시 하면 되죠. 이 대표가 회차해서 양당 대표가 다시 회담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뭐 의제에 대한 이견 이런 것보다 생중계를 하냐 마냐를 두고 민주당에서 불쾌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이 한 차례 수년되기도 했었는데 한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게 불쾌할 일이냐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안팎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하자라고 제안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6월 김기현 대표에게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제안했었던 것을 되돌려준 제안이다. 이 대표가 그때는 다 보는 데서 하자더니 지금은 왜 불쾌하다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때의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꾸 형식을 따지고 TV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TV 토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선거 국면의 후보들 간 토론회도 아니고 그렇게 굳이 형식 절차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이 보는 로텐더홀에서라도 얘기를 하자라고 이 대표가 제안한 겁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작년과 지금의 올해 이 대표는 다른 사람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비공개로 하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노력하는 척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만인이 보는 데서 하자.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작년에 이재명과 올해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냐. 마다할 명분 없다. 신지호 부총장, 전략기획 부총장.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부담스럽냐. 이러면 의문의 일패는 김기현 전 대표가 일패를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송신 부의장님, 뭐 지금 뭐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공개로 하냐, 마냐, 적절하냐의 논란을 차치하고 이 대표가 그때는 비공개로 하지 말자라고 하더니 지금은 비공개로 하자라면서 이 대표 측근 중에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작년과 지금이 왜 다른 겁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작년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과 올해 다른 것도 머리 아픈데 예. 재작년까지 가야 돼요? 2022년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직후부터 영수회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영수회담하고 제안했고 올해 총선에 대패한 이후에 겨우 이뤄졌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늦게 영수회담을 한 대통령이었고 작년 그 발언인 그 김기현 대표와 공개 토론하자고 한 그것도 작년 6월 그때 만약에 영수회담을 했어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늦게 영수회담을 한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영수회담 좀 하자, 영수회담 좀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자꾸 여당에서는 무슨 대통령을 만나냐, 여당 대표나 만나라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만나지 말고 나 만나자 이러니까 사실상의 거절의 의미로 당신하고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로텐더홀에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나 공개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나는 영수회담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다르죠. 올해 4월에 총선을 대패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봤는데 대통령이 태도가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비공개에서 얘기한 거에 거의 80% 이상을 혼자 그냥 평행선만 달리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연임에 성공한 다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만나자고 한 것은 두가 다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김기현 대표의 체제와는 달리 나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전당대회 내내 보여왔고 실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만나보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공개로 해버리면 또 토론이 돼버려요. 그럼 평행선을 달리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 제2호권을 행사하면서 꽉 막혀버린 전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각자의 지지자들이 좀 싫어할 수 있는 얘기도 하면서 그쪽으로 끌어가면서 협의안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한다? 솔직히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 네. 왜냐면은 한동훈 대표에 비해 당내 그 기반도 구축을 해놨고 뭔가 전통적 지지층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도 당내에서는 보호를 해줄 겁니다.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뭔가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 하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경우 친윤 세력들이 그거를 아마 저는 물고 뜯고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로 했을 때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친윤 세력이 싫어할 만한 얘기 안 하려는 건가? 그럼 협의안을 안 하려는 건가? 그냥 토론만 하고 토론 스킬만 뽐내고 끝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이고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정말 협의할 거 협의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춘 부의장 말씀에 따르면 작년에 김기현 대표와의 이제 공개 토론 제의는 이재명 대표가 안 하려는 마음을 사실상의 먹었는데도 거절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로 하자라고 했다는 건데 자 그걸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금은 정말로 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안 할 마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무슨 수로 분간을 하면 좋을까? 혹시 뭐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거나 진심인데 아니다고 얘기하거나 아닌데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르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는 공개로 하자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공개로 안 한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김원삼 변호사님 생각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속마음은. 거기 컴퓨터 CG에 나왔는데 이제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느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네, 한동훈 대표 부담스럽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팩트와 논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거든요. 이 대표도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 정치에 오래 있었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지금 뭐 제안을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당대표회담 하자고. 그걸 한동훈 대표가 딱 받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제안을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TV 투를 하자고 하니까 이거 대표 회담이 어떤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언론도 TV 생중계 하냐 아니냐 이제 이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좋다. 그럼 로텐도홀에서 의자 2개 놓고 열린 회담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성친 부의장은 아니 그럼 김기현 전 대표는 만만한 겁니까? 이 대표가 생각하기에? 본인 생각할 때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 또 김기현 대표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받겠다 받지 않겠다가 아니고 불쾌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A에 어긋난다. 아니 실무대면서 하는 거 하고 아니면 TV 토론 하자고 제의한 TV 생중계 하자고 제의하는 게 뭐가 달라요? 영수회담하고 당대표 회담 하자고 본인이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그걸 받았잖아요. 100%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럼 우리 생중계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다르냐 이런 거고. 아니 그러면 대표 회담에 있어서 이렇게 생중계 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걸 국민들은 뭐를 원할까요? 국민들은 하는 게 재밌죠. 생중계하는 게. 당연히 국민들은 재밌죠. 열린 회담하는 걸 원할 거예요. 예. 자, 이제 성추인 부의장도 얘기했고 민주당이랄지 일부 패널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지지자들 위한 발언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아니 마찬가지죠. 비공개 회담해도 결과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죠. 결과를 안 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비공개 회담을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건 첫 영수회담이잖아요. 첫 영수회담이니까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 대표회담. 그렇죠. 그래서 금투세, 뭐 종부세, 상속세, 최상병 특검 그 어느 쪽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건지 네. 그걸 국민들이 생중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까지 정치 행태에서 없던 뭐 새로운 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로 뜨기 위해서 이 생중계 대담을 제안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사실은 대표로서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최혜병 특검법 논의를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당신이 얘기한 대로 합시다라고 민주당이 다 받았을 경우에조차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하자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하고 가서 지금 오케이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럴 수가 왜 저럴까? 그게 제가 궁금한데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대선 주자를 뜨기 위해서다. 결국은 최혜병 특검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민주당이 받았을 경우 당내의 반발 여론을 한 대표가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어깃장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른바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글쎄 뭐 대권으로 뜨기 위해서 TV 토론, TV 중계를 주장했다는 것은 김민석 의원의 또 다시 한번 근거 없는 확신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토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모든 걸 속된 말로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회담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대 들어서 첫 여야 대표 회담입니다. 그럼 저는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 뭐 행사장에서 만나서 악수 한번 한 것보다는 서로 간에 당신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이게 공개로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공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너 주장이 이렇고 내 주장이 이렇다. 그렇지만은 회담과 토론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양 실무팀에서 우리가 회담을 할 것인가 토론할 것인가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회담을 한다면은 앞에 모두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회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양보가 필요한 겁니다.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도 이번에 무슨 뭐 전세 사기법 보호, 전세 피해 보호자 그런 것도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상 과정이 중개를 하게 된다면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때는 오케이,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누구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놓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TV 앞에서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 것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논리적, 이성적으로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오늘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 일정은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표 회담도 연기가 됐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한 대표 발언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 며칠 전에 조국 대표 또 허은하 대표를 만났잖아요. 예방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불과 한 며칠 전인데. 네. 그렇죠. 이틀도 안 됐죠. 그러면 조국 대표도 어제죠. 코로나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의장도 예방했고. 국회의장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해보셔야 네, 될 것 그리고 같고. 민주당 지금 최고위 회의 주제를 지금 한 두어 차례 이미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지도부 또 당직자 관계자들도 다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자칫 지금 국회의장 만나셨고 최고위 2번 여셨고 그다음에 군소정당 대표들도 다 만나셔서 국회 전반으로 코로나가 다 전파될 수도 있는 위기도 좀 있겠군요. 예, 그래서 좀 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도부 회의하고 또 각도 상임위로 흩어져 상미 활동도 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좀 빨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검사하고 검사하셔야겠어요. 예, 조치를 취하는 네네.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영수회담 또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일단 이렇게 신속하게 답이 없었다면 아마 예방을 했을 거예요. 네. 예, 회담은 뭐 차후 문제라고 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 대표, 여당 대표를 예방을 했을 텐데 이제 그랬으면 한동훈 대표도 또 검사해봐야 될 소위 각이었는데 한 대표는 안 만났죠. 예, 안 만났고 이제 회담으로 밀어놓은 네. 상태였는데 수년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토론이건 회담이건 일단 성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의제건 형식이건 내용이건 협상을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은 그런 형태의 단 한 개라도 어떤 협상의 결과물로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조만간 좀 보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민생 문제, 민생 의제에 양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